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원오행론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성명학에는 소리오행, 삼원오행, 수리오행, 자원오행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소리오행과 삼원오행, 수리오행의 기본적인 의미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자원오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원오행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요, 글자의 원리를 말하는 이론이에요. 글자의 원리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소리오행과 삼원오행, 수리오행, 자원오행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그러니까 성명학이 조선시대에 있었다, 조선시대에 우리 오행을 사용했다라고 남아있는 유일한 기록이 되어 있는 이론이 이 자원오행론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돌림자라는 거 아시죠? 돌림자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아버지가 목의 글자를 사용했다면 그 자식은 화의 글자를 사용합니다. 또 그 자식은 토의 글자를 사용하고요, 또 자식은 금의 글자를 사용하고요, 그 밑에는 수의 글자를 사용해요. 또 다시 돌아와서 그 밑에는 목의 글자를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이시, 무슨 파, 몇 대 손이다 하면 조사해서 쭉 내려오면, 아, 이 사람은 금을 나타내는 금의 모양의 글자를 사용하는 게 돌림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간혹 저한테 오셔갖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요, 아버지가 무슨 자를 쓰고 있네요. 그러면 얘는 무슨 자 쓰겠네요 하면 깜짝 놀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돌림자 한자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돌림자는 조선시대에 있었죠, 그죠? 왜? 우리 족보가 있었으니까. 족보에 대종보에 다 기록이 돼 있죠, 그죠? 그 대종보를 보시면 전부 이 한자 모양을 따가지고 만들었어요, 돌림자. 그래서 조선시대의 이름과 현재의 이름은 이름의 개념부터 달라요. 조선시대 이름은 불리기 위한 이름이 아니고 족보에 기록하기 위한 이름이고요.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조선시대 이름은 불리기 위한 이름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꼭 아세요. 현재 이름은 불리기 위한 이름이에요. 조선시대에 불리기 위한 이름은 호나 자가 있었죠. 호나 자가 불리기 위한 이름이었고요. 현재 이름은 호나 자나 그 다음에 뭐 돌림자를 쓴 그것을 다 포함해서 사용되고 있죠. 왜? 불리기 위한 이름이니까, 그죠? 조선시대는 명백히 불리기 위한 이름과 불려져서는 안 되는 이름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렇대요. 이곤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인데 라고 그런 말을 하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왕의 이름들을 보면 전부 뭐 세종대왕 같은 이도죠, 그죠? 그 이름은 불리기 위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 이산이죠, 그죠? 그 이름은 불리기 위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기록되기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름이 불리기 위한 이름이고 기록되기 위한 이름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여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어떤 주민등록증이라든가 그 이름 그대로 사용하잖아, 그죠? 조선시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호를 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자원오행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이 모양적인 의미. 모양적인 의미는 이 모양이, 글자의 모양이 나의 타고난 기운에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원을 담아서 만든 이론, 그게 자원오행론이에요. 두 번째로는 모양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 어떤 의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름을 지으시고 나서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 이름 같은 경우는 바를정자에 실을 자 쓰니까 항상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한자에 뭐 어떻게 물숫자를 쓴다든가, 그러면 수는 오행학에서는 재물이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재물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해서 물숫자를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오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와 모양인데요, 의미적인 것도 그 사람의 타고난 기운과 이렇게 맞춰준다면 뭐 나쁠 이유는 없겠죠. 그게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건 제가 증명할 수 없어요.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한자를 사용했으니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싶은 게 그 내용인데요, 조선시대는 한자를 사용했으니까 한자로 맞췄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죠. 한글을 사용하죠.
그래서 한글을 사용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 자원오행론이 많이 중요시 여겨졌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소리오행론이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라는 게 사용이 되고 소리라는 게 직접 들리게 되는 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거라서 그렇죠. 자원오행론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불리기 위한 그 모양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어떤 의미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 두 가지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자원오행은 두 가지로 적용하는 법이 있어요. 자원오행에도 이제 자원오행이 내가 타고난 기운과 보완이 되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자원오행이 서로 이어지게 또 상생이라는 얘기가 나오네, 그죠? 그러면 상생 소리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죠? 제가 봤을 때 이 상생이라는 게 틀림없어요. 일제시대 때 만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보니까 그 밑에 배운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철학원이 가장 먼저 생긴 곳이요. 서울 종로경찰서 앞이에요. 언제 생겼냐면요. 조선시대는 철학원이나 장명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명요고 이런 거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면은 거기에 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조선시대 종로경찰서 앞에, 참 일제시대 때 종로경찰서 앞에 가장 먼저 철학원이나 장명원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창씨개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이름들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몰랐죠. 그런데 창씨개명을 안 하면 학생들도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행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행 증을 안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가짜 이름이든 진짜 이름이든 있어야 됐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80% 정도가 이름을 바꿨대요. 일본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죠. 이름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이름 짓는 법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는 그러다 보니까 종로경찰서 앞에 창씨개명을 위한 장명소가 처음에 만들어졌고요. 철학원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철학원과 장명원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전부 그 사람들한테 배웠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일본 사람들의 이름 짓기 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친 사람들이 전부 보면은 일본 사람들 학문이잖아요. 그죠? 가짜 학문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철학원들이나 장명원들은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고 학교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책에다 아무리 써도요. 음양오행학은 중국에서부터 만들었고 뭐 어떻고 저떻고 전부 일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왜곡된 얘기. 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운명론이 중국에 필요했냐면요. 중국은 소수민족이 다수민족을 지배를 해야 해요. 한족은 중국에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복속한 그 지배를 해야 되는 민족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민화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보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 운명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죠? 중국에는 뭐가 발달했어요? 점술이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술을 하게 되면요. 운명론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계층론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왜? 나는 부자가 될 팔자니까. 돈 벌 이유가 없는 겁니다.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뭐 부자가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나는 가난하게 살 팔자니까. 인터넷이나 지금 이런 데도 전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가난하게 될 팔자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가난한데 노력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점술이 발달했던 거예요. 일본에서도 가만 보니까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오행학을 운명론으로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주풀이법 전부 엉터리들입니다. 한 걸음만 물러나서 보면요. 아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그 느낌이 대만 나와요. 그런데도 그것들 죽으라고 공부하고 있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마지막 총독이 지금 아베 외할아버지죠. 그 사람이 조선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향후 100년간은 조선 사람들은 조선의 문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다 바꿔놨거든. 어리석은 민족들이라고. 그런 어리석은 현상들이요. 다른 데서는 많이 수정이 되고 있지만 우리 이 음양오행론 쪽에서는 하나도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절대로 있죠. 일본식 학문은 배우지 마세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아베 일가가 저질러 놓은 그 만행에 동조하는 그런 행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자원오행은 우리 조선시대에
정말로 있었던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게 한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물론 한자의 의미를 좋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런 의미로 해갖고 사용하는 이론이 이 자원오행론이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조선시대는 뭐가 있었어요? 돌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원오행이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조선시대는 한자를 사용했고 현재는 한글을 사용하니까 한글로 이름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기법에는 소리를 먼저 맞히는 게 중요하다. 다음으로 자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더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메일을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리오행과 삼원오행, 수리오행과 자원오행의 근본적인 원리들, 이론들에 관해서는 뭐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씩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